자, 121페이지 제5장 등기 절차 강론입니다. 절차 강론이.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강론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한 7년 전부터 그 12문제 중에서 5문제하고 6문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일단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론. 이 강론을 보고 있는데 이 강론은 뭐예요? 강론을 자, 우리가 각종 뭐예요? 각종 권리에 관한 절차, 각종 권리에 관한 절차,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각종 권리 그래서 일단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등기부가 최초로 만들어지죠. 최초로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을구에는 뭐예요? 을구에는 우리가 이제 자 목적이 했던 등기 목적이 물건이 5개고 목적이 5개라 그랬어요. 5개만 보자 그랬어요. 뭐 하여튼 그 처분 제한 압류 가처분 그거 빼고 목적이 5개. 그 5개가 뭐냐면 보전 그다음에 뭐예요? 을구의 설정 그다음에 이전 변경 그 소멸인데 소멸을 우리가 맞수 등기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을구의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설정 등기 자 설정 등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 나오죠? 저당권에 대해서 설정, 그 다음에 뭐 설정, 이전, 이런 거 보고. 자,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등기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변경 등기가 있어요. 일부 발정. 일부 원시적인 뭐예요? 경정 등기죠. 그 다음에 마실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실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마실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자, 어디에서 요 보존 등기 한 문제, 이전 등기 한 문제. 그 다음에 어디? 이 전세권에서 한 문제. 전세권에서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저당권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각종 권리에서는 이렇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작년에 여기 이 2개 다, 원래 하나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2개가 다 나왔으니까. 올해는 하나 정도. 여기 저당권이나 뭐예요?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등기 나왔어요. 넘버 1이에요. 마술 등기 넘버 2예요. 네, 변경 등기 작년에 나왔지만 넘버 3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문제씩.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5에서 6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요새 최근 6년 동안 매년 나오고 있는데 뭘 보면 이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자. 자, 보존 등기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보존 등기예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게. 그럼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게 보존 등기인데 자, 거기 의의에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죠.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의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예요. 줄치세요.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예요. 또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갑이 신축권을 줬으면 소유권은 취득했어요. 원취득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동산을 처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뭐예요? 개선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은 모두 뭐예요?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행하지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보통의 등기에 있어서와는 달리 신청에 있어서 소유권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증명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써 있죠. 자,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얘기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절대, 자,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 어디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토지 면적이 만약에 500이라면 이 전부가 뭐예요? 전부를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하나만 만들어줘야 돼요. 표제부 갖고 있고. 근데 요만큼 등기해달라고 해서 만들고 또 요만큼 등기해서 만들면 등기부가 2개면 안 돼요. 절대 등기부만 2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뭐예요? 나중에도 등기부가 하나니까 부동산 일부만 뭐예요?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면 이거 안 돼요. 성질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하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존 등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가 아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존 등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왜? 그만큼 해주면 또 해달라면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만약에 이 바다를 가물병 3사람이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3분의 1 갖고 있고 을도 3분의 1 갖고 있고 병도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씩 갖고 있죠? 그러면 자기 지분, 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기 것만 보존등기 해달라고. 또 이 사람도 보존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등기부가 3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일괄적으로 같이 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의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자기 지분만. 자기 몸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뭘 못한다고? 보존등기 못합니다. 절대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못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거죠. 그 안 되는 거 다른 건 다 돼요. 자기 지분 다 하나 나왔고 다른 건 다 되는데 보상 없다. 두 가지만 안 되니까 그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거 암기해 주잖아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꼭 줄쳐 놓으시고 거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일필 토지 전부와 일동 건물 전부에 사야하며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 일부 지분에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든가 아니면 공유자 중 1인인 또는 다수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건 가능해요. 근데 절대 자기 지분만에 신청 안 된다 써있죠? 그게 중요해요. 꼭 외우자는 게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렇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하여튼 보존등기 앞에다 거기 별표 크게 하나 해두시고 줄 잘 쳐놓고 잘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절차입니다. 이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보존이 단독 신청인데 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우리가 4가지 보잖아요. 하나는 뭐 가지고? 자, 대장 등본을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판결서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토지 수용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수용은 당연히 자 단독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시다. 특도, 시장, 군수, 자 구청장, 자 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토지는 안 되고 뭐에 대해서 건물만에 대해서 한정하는 거예요. 건물만 그렇다는 건물만. 토지는 안 됩니다. 건물만 그렇다는 얘기. 자, 이 말의 의미를 보자. 이 말의 의미라고 이해해보자. 그러면 대장, 만약에 토지 대장이 있거나 건축물 대장이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 대장에 갑이 바다 매립에서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이 돼요. 자, 신축 건물인 사람이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대장 등본에서 최초로 무엇으로 소유자로 뭐한 자?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아니면 뭐예요? 그 밖에 포괄승계. 그 밖에 포괄승계. 이 포괄승계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뭘 받은 사람? 자,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포괄유증이에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얘기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축 건물을 졌다든가 바다를 최초로 매입한 사람이 갑이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유증은 못해요. 포괄유증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그럼 포괄유증하고 뭐예요? 뭐하고? 유증을 포괄유증하고 뭐로 나누는데? 특정 유증으로 나누는데 일단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다 뭐로 한다고? 그게 공동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공동이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차이점은 자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해요. 특정유증은 반드시 등기해야지 권리를 취득해요. 그 다음에 미등기일 때 이제 문제 생겨요. 미등기일 때. 자 이렇게 미등기 등기가 안 된 대장상 갑이 뭐예요? 갑이 미등기일 때 미등기로서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대장입니다. 대장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미등기로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얘기했을 때 이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자 직접 뭐예요? 이 사람이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법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자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고. 근데 이 특정유증은 못해 보존등기. 누가? 이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인 A가 뭘 마치고 1번에서 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이전등기 원인을 뭐예요? 유증으로 해서 이 특정유증 받은 사람한테 등기해줘요. 이게 공동이청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단독으로 보존등기 하시는 사람은 포괄유증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거기 그 기억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상속인 포괄승계 나오죠? 자, 그러니까 대장의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니까 그 넘겨보시면 122페이지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소유권을 뭐 한 사람은 이전 등록된 사람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일단 그 122페이지 위에 자, 상속인 나오고 또는 상속인 나오고 거기에 포괄수임자 있는데 그 포괄적 수임자 나오죠? 법인 합병인데 포괄수임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포괄수임자. 포괄 유증받은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10번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이죠. 10번 줄쳐보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최초로 소유자로 된 게 아니라 뭐라고? 대장상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자,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또는 뭐예요? 상속인은 자, 보존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 모두 못한다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국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죠. 이 사람은 예외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 등기부가 없는데 대장에 이렇게 됐어요. 소유권 이전 병이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부동산 처분을 하고 싶은데 등기부가 없어. 그러면 법에 정해놓기를 누가 하라 그랬으니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가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못한다는 이 사람이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공부하다 갑자기 뭐예요? 그럼 저 사람이 해주겠어. 그 쓱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소송하고 이런 건 별개 문제고 자, 당연히 이 사람이 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 병같이 소유권을 뭐한 자, 이전 등록된 자, 이 사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국가야. 국가로부터 받았어. 소유권 이전 등록을. 국가가 안 해, 보존등기. 얘가 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예외를 주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 12번을 꼭, 자, 줄쳐놓으시고. 그래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인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랬죠? 미등기 부동산에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것은 예외를 하겠다. 그 다음에 니은에 이제 판결이에요. 작년 시험 문제 답입니다. 옆에 문제가 있겠지만 작년 시험 문제 답이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예요. 자, 판결일 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안 되는 걸 하나 외웁니다. 되는 건 외울 거 없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판결 얘기 나오면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소송의 상대방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라고 이렇게 토지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이 소유권 사항이 누락됐어요. 이게 토지 대장이에요. 자, 이게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물에 대한 대장이다. 소유권이 누락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국가가 관할해. 국가가 관할.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땅이 있죠? 국가가 이르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땅에 대해서는 뭐예요? 땅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뭐가 없기 때문에 토지가 없어갖고 항상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그래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거. 이 토지라고 하는 게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땅은 국가가 하니까 국가가 관리한다고 일단 원칙이에요. 다만 그 지자체한테 뭐예요? 위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이건 국가가 잘못됐다고 봐서 자, 만약에 바다 매립한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이 없는 이 대장 갖고 보존등기 못해요. 왜? 등기관이 안 받아주니까. 등기부의 최초로 일단 등기부보다는 대장을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등기부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초로 보존등기 할 때는 소유권자가 누군가 확실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누락이 됐으면 국가 공무원이 잘못된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요. 국가 상대로.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은 지방세법에 딱 정해놨어요. 뭐라고? 뭘 위해서? 지방세 거들라고 대장 만들었다고 정해놨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래서 항상 이 소유권 사항을 누락시켰으면 누가 자, 지자체 상대로 소송해야 돼. 지자체 상대로. 이 소송 상대방이 틀리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작년에 나왔지만 이 판결 얘기 나오면 자, 건물은 건물 얘기예요. 건물은 국가 또는 누굴 상대로? 건축주 상대로. 건축주 상대로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 소유권 확인 판결, 이 확인 판결 있죠? 소유권 확인 판결. 이 소유권 확인 판결, 요 판결 갖고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그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 얘기,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갖고 하지 말고 지자체 갖고 하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자, A에, 거기 120페이지 A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인청의 소임을 확인해 것이어야 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에 한한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인청의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당의 부동산이 보존등기인청인의 소임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말소를 명한 판결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물론 판결과 동일한 뭐예요? 조서도 다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도 해당이 되고, 그죠? 근데 C에 이제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공란으로 돼 있어서 소유자 표시를 일부 누락이 있어서 대장상 특정 수업 때는 그 국가상대를 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D도 뭐예요? D도,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를 정정 등록해서, 자, 특정한 후 정정 등록된 소유자 명의 상대로 이제 소송 가능하다는데, 자, C가, E가, ABCD E가 중에 E, 그 별표해 두시고.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 상대로 확인 판결, 건축허가 명의를 상대로 확인 판결 있죠? 할 수 없다는 게. 그거 하나라도 꼭 좀 외워두자니. 꼭 그거 외워두시고. 자, D것은 수용해요. 당연히 미등기니까 수용하게 되면 보존등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에 나오죠? 이것은 건물의 경우에 한정하고 토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연역적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자, 어디, 그 청계천에 뭐예요? 청계천 하천을 다 뭐하고 이거. 철거시키고, 그 사람들이 성남시라든가, 그 신림동 난곡이라든가, 상계동 이런 데로 이제 와서 이제 그 시 땅에다가 이 무허가 건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 누가 이제 당연히 구청에서는 자, 이 무허가 건물 다 철거시켜요. 그럼 여기다 또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그러다가, 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여기다 전기하고 전기를 집어넣어요. 전기하고 수돗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당연히 그 뭘 받았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건물이라고 세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재산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자, 또 선거 때가 되니까 어느 분께서 나를 삼선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당신들한테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갖고 여기에 이제 그 땅은 시땅인데 개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파트 짓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예요? 그 이 동네에 이제 뭐 봉천동, 옛날에 봉천동, 신림동, 난곡, 흑석동에 딱지 바람이 불었어요. 딱지 바람이. 그래서 이 딱지 바람이 불었고 딱지를 산이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 이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뭐예요? 확인서 가져오면 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땅은 절대 시땅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만 이 보존기 해줬어요. 그게 이제 연역적인 게 있어요, 옛날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아파트 중에는 그 땅은 시땅이고 건물만 권리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난곡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이건 토지는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다음 중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에 관한 사항도 틀린 것 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절대 토지만에 관한 거니까 건물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거니까 토지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토지 보존 문제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이건 건물에 관한 거니까.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토지에 관한 보존 등의 문제라면 이게 답이다니.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니까? 건물에 관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요 수용은 당연하니까 세 가지 있죠.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 나오면 다음 중 틀린 거 나오죠? 그래서 건물의 1번이 답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1번을 아예 답을 해놨어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 상대로 확인 판결. 건물 국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의 신청정보 기재사항과 첨부정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잘 보세요. 갑이 만약에 신축건물 집니다. 그러면 갑이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신축건물 짓고 본인 갑이 자기가 보존등기해요. 그러면 이 보존등기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원인이 없어요. 왜? 을하고 뭐예요? 계약 맺으면 뭐예요? 매매라고 하는 원인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거 먹고 보존이니까 절대 이 보존등기는, 자, 뭐가 없다? 등기. 자, 이런 식으로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뭐예요? 그 월 있죠? 이런 게 있다 없다? 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보존등기 하는데 등기 원인 및 그 날짜를 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거 주의해 두시고,
예,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 절대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무슨 뭐예요? 무슨 계약 맺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계약을 맺고 맺어야지만 허가서 내는 거죠? 그래서 절대 뭘 첨부하지 않아, 이거. 예, 토지거래 허가서 같은 걸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그 124페이지 그 2번 기억에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65조 각호 언어에 따라서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등기관이 편하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내가 대장문 1호고 판결이면 2호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에 의해서 보존 등기 하는지 그 내용을 써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꼭 줄쳐놓자. 뭘 줄쳐놓냐면 자,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등기, 자, 이 경우에 재등기원인과 연월이 있죠? 이 경우, 뭐, 재자는 빼고, 이 재자는 필요 없고. 등기원인과 뭐예요? 그 연월이는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뭐예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랬죠? 이 경우에 등기원인과 연월이는 신청 정보에, 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니은번에 뭐 대장님은 첨부하는데 그 네 번째 줄죠? 그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그거 한번 줄쳐보자. 절대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 그 쌍가루 3번에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특칙에서, 자, 아까 그 동시신청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니거 하려면 다른 사람 것도 뭐 하라는 게 대에서 신청하라. 1번 그렇게 나오죠?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일부관에서 보존등기 할 때는 절대 세상 사람 중에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것을 구분 건물이 4개 있다는 걸 꼭 알려줘야 되니까 일동 전체 표제부, 자, 각자 전유분 표제부 갖고 일구가 있을 때 네 것만 하려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뭐래도 이 표제부라도 만들어 놓게. 자, 이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하라. 이제 그 이해해 주자는 게. 그다음 그 쌍가루 4번 직권보존인 특례 있죠? 직권보존인 특례 있어요. 이 보존등기 특례는 자, 4가지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안 갚는다니까.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갖고 이제 뭐예요?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대장은 있어. 왜? 세금 내고 살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대장 있는 관할등기소에 자, 소송하면서 자, 이 가압류를 촉탁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번, 2번, 요 2번 촉탁받은 가압류를 써야 되겠죠? 이 가압류를 쓰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디? 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 이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이게 누가 하느냐는 게 이거. 요 등기관이 직권해 주겠다니. 그래서 법원에 뭐가 있는 경우 촉탁이 있다. 무슨 촉탁이 있냐면 4가지만 있습니다. 4가지. 4가지가 뭔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주택. 미등기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등기명령. 이게 명칭만 명령이지 성질은 촉탁이에요. 요 4가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명령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보존 등기하고 그 밑에 만약에 이건 임차권 등기는 울고해야겠죠? 그 밑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자, 4가지만 여러분 기억합니다.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자, 줄쳐보시면 뭐라고?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뭐가 있으면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그 처분 제한 등기가 거기 써놓으세요.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그렇게 써두시고 이해해 두자는 거죠. 다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그렇게 정리해 두자. 자, 그 다음에 자 126페이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중요해요. 자, 여기도 별표 좀 크게 해놓으시고 이전 등기 중요하다. 이렇게 뭘 하게 되면 대장을 가지고 이제 보존 등기에서 새로이 뭐예요? 등기부가 이게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물권 변동에 대해서 자, 뭐 한다? 이전 등기 한다.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자, 이전 등기 하는데 일단 맨 먼저 볼 사항이 뭐냐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 근데 절대 자, 소유권의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의 전부를 법률행위, 매매증의 어떤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상속 같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뭐 취득시효 같은 법률규정에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로서 언제나 뭐라고?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다는 주등기를 한다. 따라서 줄치세요.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절대 부동산 일부 이전은 없어요. 그런데 자 2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한다든가 공유점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아닌 권리의 일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권의 뭐라고? 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아니라 절대 부동산의 일부 이전 자체는 있을 수 없다. 이건 가능한데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소유주권 혼인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자기 지분의 반만 이전해요. 그러면 2번 뭐라고 이거? 소유권의 뭐라고 얘기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을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은 갑이 단독 소유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갑이 2분의 1, 을도 2분의 1. 이렇게 뭐예요?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 자체는 없어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 자체는 없고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자, 갑이 소유권자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는데 자, 다 팔아라. 안 된다. 분할하자. 반만 팔겠다. 그러면 이제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갑이고 지번이 100이었고 면적이 250이면 하나는 100이 되고 하나는 뭐예요? 100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도 얼마? 250과 250으로 두 개를 쪼갠다는 게. 반으로 나눈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기, 이게 맨 처음에 500이었죠? 이게 250 바뀌게 되죠? 그럼 100의 1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장을 또 만듭니다. 소유권자는 당연히 뭐예요? 갑이에요. 왜? 이거 당연히 물권 변동이 안 등기를 안 했으니까 계속 갑입니다. 그러면 지번은 뭐예요? 100의 1이고 250이죠? 이게 분할 절차예요. 절대 부동산 일부를 파는 건 없어요. 부동산 일부 이전하는 건 없고 분할을 해서 100의 1이라고 하는 전부가 이전된 거예요. 전부. 토지가 두 개를 나누고. 그래서 이거 갖고 보존등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누구한테? 을한테 이전등기 하는 거예요. 을한테. 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누구한테 이전한다고? 을한테 이전한다. 이제 을한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 이전이 없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이제 이전 등기 할 때 5가지가 중요해요. 원인이. 그래서 누구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감하죠? 그럼 이전 등기 하는데, 누구한테? 을한테 하는데. 자, 원인이 몇 가지가 중요하다? 원인이 5가지가 중요해요. 원인. 요게 5가지. 원인 5가지. 뭔데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매매입니다. 두 번째가 상속이에요. 세 번째가 유증이에요. 네 번째가 수용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인 회의가 시험 문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는 아까 봤어요. 뭘 봤냐면 2006년. 자,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월 2일입니다. 그 1일부터는 자, 일단 이후부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가 만약에 뭐예요? 매매 계약서가 원인 증서예요.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다. 자, 이렇게 뭐예요? 원인서가 매매 계약서라면 계약서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 뭐라고? 신고 필증을 받아서 그 하란 신고 필증 받아.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예요? 자,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매 목록은 자, 언제 냈냐? 그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뭐 F형제다가 실거래 금액을 7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여기 있나요? 오른쪽에 여러분 거기에. 자, 127페이지에 매매 목록 기재가 나오죠? 그래서 실거래 금액을 쓰고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는 1년 번호 적고 토지 건물 써요. 근데 하나예요. 땅은 하나인데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토지는 하나니까 하나 쓰고 나서 그 사람 수만큼 뭐예요? 그 토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매매 목록이에요. 그래서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자, 1개인 경우도,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뭐예요? 다수라면 뭘 작성하라?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자, 부동산이 1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니까 그걸 잘 좀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에? 127페이지에, 여러분 127페이지에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나왔을 때
자, 기억 주치세요.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거래 신고 필지인가 매매 목록이고 매매 목록 나오죠. 그래서 그 매매 목록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작성하거나 부동산이 1개라도 매수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작성도 돼 있죠. 그걸 줄쳐놓고 보자. 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뭐예요? 129페이지 뭐예요? 상속입니다, 상속. 그 상속이 얘기인데, 물론 이제 거기 128페이지는 그 부동산 실거래 금액은, 그 실거래 가격은 어디에 등기부 그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있죠? 거기에 실거래 금액 쓰고, 매매 목록에 낼 때는 실거래금을 안 쓰고 매매 목록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무엇을 이 등기부 보이면서 왜 여기는 실거래 금액이 없고 매매 목록이라 써 있냐 하면 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 줄 때 매매 목록도 같이 떠달라고 하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상속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단독신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하도 뭐예요? 그 첩제도가 옛날에 있어갖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항상 돌아가시면 누군가 꼭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기 것만 등기해주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다든가, 여러 사람이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서 하는 거지. 절대 자기 것만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상속 등기하면 2가지. 일단 129페이지 의 보시면 자, 의는 이제 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으로 돌아가신 상속인의 제한상의 모든 뭐예요? 모든 자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니은을 주세요. 니은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누가 권리자만이 단독을 한다니. 자, 그다음에 거기 니은번에 보게 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 경우에 그중 1인 또는 다수가 전원을 위한 상속할 수 있으나 자기의 상속 지분만 나오죠. 그거 할 수 없어요. 자기 지분만 뭘 못한다? 상속 등기 못한다. 그걸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증도 2가지. 아까 하나는 봤어요. 아까 하나는 뭐예요? 일단 자, 유증할 때 아까 하나는 포괄승계인자만 보존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는 봤으니까 2가지 문제 이것만 공동이에요. 이것만 공동이다. 공동시청이다. 하여튼 증자 들어가서 이전등기하면 공동이에요. 아까 포괄승계인이 단독을 하는 건 보존등기니까. 보존등기는 당연히 단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상속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현재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1번에서 이 갑이라고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자, 뭘 하고 이거? 유언에 증여를 했어요. 그게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여하튼 간에 포괄유증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은 처분하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득하는 건 등기 안 해요. 특정유증은 뭐예요? 등기해야 돼요. 처분하려면. 아직 취득하려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처분하기서 하든 취득해서 하든 가든 뭐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분의 자식 A가 자, 뭐 받은 사람?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 받은 사람이든 2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굳이 A 앞으로 뭐예요? 상속 등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줄쳐놓고 보자. 그래서 여기 의 이제 나오고. 자, 2번 신청인 중요한 게, 그 신청인 맨 밑에 써 있죠? 유증에 한 이전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 집행자를 뭐예요?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에서 공동이다. 그게 중요해요. 공동이다. 그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 신청 방법 나오죠? 그래서 줄 치세요. A번. 유증을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 한다 그러면 틀려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묘를 등기한다 써 있죠? 그거 보자. 자, 그거 2가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 130페이지 맨 아래 자기 집만에 관한 쓱 나왔는데 자기 집만에 안 되는 거 보상 없다. 2가지뿐이 없어요. 다른 거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안 되는 거 몇 가지라고? 2가지다. 자, 수용은 3가지예요. 수용은 3가지 보자. 그 3가지가 뭐냐면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일단. 뭐냐면 수용은 성질이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 성질이 원시 취득이므로 종전사항을 말소해버리고 새로이 부전 등기한다.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럴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또 어떤 희한한 사람들은 뭐 지분 알받기 뭐 이런 거 막 지분 쪼개기 많이 그래 갖고 별의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용 딱 나오면 뭐만 절대 그냥 기존 그 등기부상에 그대로 이전 등기 형식을 해요. 성질은 원칙이면. 그래서 거기 자
131페이지에 수용에 한 소유권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뭐라고? 거기 니은을 먼저 읽어보면 등기된 토지에 대한 수용에 한 이전 등기는 성질상 원시취득이지만 이전 등기 형식한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단독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촉탁이에요. 자, 기업자가 모일 때는, 관공서일 때는, 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촉탁 등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수소 이전을, 옛날에 무슨 세종시 옛날에 이전할 때 수소 이전을, 수도 이전을 뭐 촉진한다? 반대한다? 막 얘기도 많았죠? 그래서 수소 이전을 촉단한다, 이런 식으로. 수소 이전을 뭐라고? 수소 이전을 촉단한다. 촉탁과 단독이. 하여튼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촉탁과 단독이다.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촉단한다. 자, 그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원시취득이니까. 자, 만약에 거기 미군 부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미군 부대 만드니까 보상금을 다 해주고 정리를 싹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게 중요해요.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거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종전 권리를 다 맞춰야 되는데, 뭐하고, 이거, 지역권과. 지역권과 무슨 등기 빼놓고, 상속 등기. 요 두 가지 빼놓고, 요, 이외는 뭐예요? 직권 말소한다. 직말한다. 직권으로 뭐예요? 말소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자. 세 가지 중에요. 자, 여기, 그 수용에 한 직권 말소,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오죠? 토지 수용에 한 이전 등기는 등기 인정 촉탁에 있어도 그 부동산의 등기 중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를 뭐예요? 직권 말소하는데, 자, 출시돼. 그러나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또는 토지 수용의 재결이 존속이 인정되는 거 나오죠? 재결, 협의해서 재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땅을 수용하는데 그 안에, 자, 가스공사가 가스관을 묻었어요. 그거 말소하지 말자 그러면 말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참고사항 중에 직권 말소 가능한 거, 말소 불가능한 거 써있죠? 그래서 처음에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인한 이전 등기 나오죠? 그거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소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자,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 등기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사망했어요.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다 줬어요. 아들이 상속받으니까. 이게 진짜 소유권자예요. 민법 997조에서. 그럼 이 아들이 이제 뭐 상속을 받으니까 얘한테 보상금을 줬어요. 근데 절대 돌아가신 분 밑으로 단독 신청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수용은 단독과 촉탁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속 등기를 거쳐야 돼요. 2번 소유권 연등기 원인을 몰아서 상속을 거쳐야 돼요. 이러고 나서 이제 들어와야 돼요.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수용해서 누구? 병이단.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용 등기 마치면 상속 등기 말소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말소하면 못 하니까. 상속, 이게 수용에 한 대인청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대인청이 채권자 대인청, 구분거래 대인청. 그 다음에 자, 신탁 등기 대인청. 그 다음에 수용에 대한 그 신수권, 건물 대인청. 이렇게 최고의 신수권을 대위하라. 대인청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130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 진정명의 회복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뭐 하나는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은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자,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에요. 김사기가 이전 등기 해갔어요. 자,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김사기하고 갑하고 실질적인 계획관계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넘어갑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병이단. 그러면 얘가 무권리자니까 얘도 무권리자예요. 갑이라고 하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등기 말소하면 또 말소해야 돼. 귀찮죠? 그러니까 이 병한테 가서 너 무권리자다. 그래서 나한테 뭐 해달라? 이전 등기 해달라는 거예요. 자, 원인을 몰아서 진정, 명의, 회복을 해서 누구한테? 갑 앞으로.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다른 것들은 다 날짜가 있어요. 뭐라고? 매매는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죠? 이게 계약 날짜예요.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본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봐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임종을 지켜본다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실행위를 보게 된다. 그 날짜예요. 유증조 돌아간 날짜예요. 수용은 수용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 있다는. 근데 이거는 진정명은 등기 원인은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자 원인 있다. 뭐가 없다는 게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등기 원인 연월일이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게 등기 원인 연월이 없다는 게 등기 원인이 있는데 날짜가 없다는 게 날짜가. 어? 그래서 사실행위 그냥 이건 사실적인 날짜가 없다는 게 그냥 판례가 하나 만들어진 거 진정명 해보이라고. 어떤 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게. 자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의의가 나오고 신청 절차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 거기 이제 이미 절차 쭉 나오는데 여기 니은이 뭐예요? 니은에 자 그 중에요. 줄 치세요. 뭐라고? 신청 정보에는 등기 뭐예요? 등기 목적 이전 등기와 원인을 진정명 해부로 기재하나 뭐는 등기 원인 일장 기재하지 않는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게 되면 자 이것은 뭐예요? 공동으로도 가능하고 단독 신청도 가능해요. 단독 신청 가능한데 공동일 때는 두 사람이 공동한 거죠. 갑하고 병하고 공동하죠. 이건 계약이 아니니까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요. 등기 원인 즉서가 뭐예요? 없어요. 없으므로 원인서 없죠. 없으므로 뭐예요? 자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단독을 안 해주니까 판결 받죠. 판결서가 뭐가 해당돼요?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서예요. 그 시험 문제 뭐라고? 자 판결에서 단독을 할 때는 원인 증서가 없으면 내지 않는다. 틀린 말이에요. 원인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전에 법원직 문제에는 진정명의 회복은 오로지 판결만 가능하다. 아니요. 공동도 가능하니까 자 이 내용을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는 요게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요 중에서 나오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디귿번에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등기원이나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에서 등기할 때는 판결서가 뭐예요? 원인서이지만 공동으로 할 때는 원인서가 없으므로 뭐하지 필요가 없다는 게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인이 계약이 아니므로 뭐예요? 뭐 허가서 및 취득자료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뭐 검인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요 답으로 등재하는 걸 잘 기억했다가 그걸 잘 찍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